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빠르게 수습하고 빠르게 다음 일정들 추진합니다. 부채부 특권은 원래 회기 중에 있는 특권입니다.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상황은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현재 민주당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24일째인 오늘 단식을 중단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출석 등 일시적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도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패널 네 분과 이 속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맞아요. 속보 내용이 들어왔는데 일단 단식을 중단하겠다, 회복 치료를 받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어저께 SNS에 약간 이런 말이 돌긴 했었습니다. 예. 오늘 아마 그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내용들이 올라와서 저도 혹시나 하는 좀 마음을 가져봤었는데 예. 어찌됐든 잘한 결정이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어질 지금 당 내에서 불거진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회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영장실질심사도 심사지만은 일단 지금 당내에 불거진 갈등 관계를 어떻게든 그렇죠. 본인이 대표로서 수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서 주셔야 되기 예.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단식 24일째인데 이제 단식을 중단을 하고 회복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26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의 결정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26일 날로 정했다는 거는요. 3일 뒤입니다. 네, 예.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26일로 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26일 날 나오라는 거죠. 만약에 26일 날이 아니고 여기서 나 단식하고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연기해달라.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제가 볼 때는 단식을 이제 중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피의자 실질심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만약에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이전에 그 영장이 발부될 건지 예.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이 될 건지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단식을 중단한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진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조금 전 대변인과 이 민주당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분이 없다. 단식에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23일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8일 동안 이제 밖에서 하다가 이제 강제 입원이 돼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23일까지 하다가 단식을 중단했거든요. 그때도 김수환 추기경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중단을 요청을 했고 이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끝을 냈는데 정치권에는 물론 23일보다 더 기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중간에 뭘 드셨다 등등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23일 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좀 한계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로 24일째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의료진이
오늘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될 경우에 당시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장폐색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장폐색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도 건강도 제대로 했다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 상황에 봅니다. 특히 단식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은 더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 본인이 부결해달라고 직접 부탁을 했는데 당에서 가결을 해버렸으니 예. 이게 이제 충격이 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영장실질심사마저 본인이 회피하거나 늦춘다 그러면 더 비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실제로 본인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한번 영장 전담 판사한테 가서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기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왜냐? 그냥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오면 이것 또한 본인한테는 본인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아마 가서 뭔가 본인이 설명하는 이런 절차만 있다 그러면 판사도 그걸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저는 사법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 두 분께서 명분이 좀 없어졌다 이런 좀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당 혼란에 좀 출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혼란상에 직접적인 출로로 기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건강 상태가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다음 주 화요일에 영장실질 결과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영장실질심사 어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헤아려서 혹시 연기해주지 않을까 이런 언론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네. 근데 법원 입장에서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고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건에서 연기를 해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영장실질을 받아보면 입원 치료를 한다거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는 그런 사정으로 연기해주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단식이란 건 본인의 결단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연기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물론 불출석하고 본인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또 법조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예. 어떤 결단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변인 브리핑에선 이 대표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이 단식을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앞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이 대표가 있는 병원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우원식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질 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을 푸시고 건강을 회복하셔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당 지도 체제라든지 이제 당 향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없고요. 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뭐 그제 어제 연이어서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해달라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의료진 역시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 단식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26일 영장 실질 심사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심사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건 준비를 하겠지만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 개별적으로 그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 이제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PPT 자료라든지 이게 설명하는 시간만 1시간만에서 2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 사건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사건이 병합돼 있다 보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응해서 변호인단에서도 그에 비견하는 어떤 시각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반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뭐 그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백 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 그리고 1000쪽 분량의 좀 증거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쪽 대비가 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좀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 설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얘기할 수 있는 주요 대목을 이미 한동훈 장관이 다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게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적어도 일부분만이라도 일부 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거의 그 무기징역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구속의 그 필요성이 다 아시겠지만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입니다. 근데 사안이 중대하면 보통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유판사, 영장 전답 판사인 이 유판사의 성향을 보니까요. 유창훈 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훈 판사. 그 전에 이분이 어떤 영장은 기각을 했는지, 어떤 영장은 발부를 했는지 이런 성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는 판사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증거인멸 가능성 내지는 과거에 증거인멸한 부분 이런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위증 교사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검사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왜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거에 증거인멸을 이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인멸 한 겁니다라는 방식으로 검찰은 분명히 이 부분을 포커스 집중적으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제 느낌에는 거의 뭐 발부될 겁니다. 지극히 뭐 개인적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느낌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뭐 예상대로 강조할 걸로 보이고 이 대표 측에서는 진술만 있지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반박할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 영장실질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습니다. 이 법원 입장에서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됐는데 지금 피해자가 다툰다라고 하면 이게 액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데 다툰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좀 높다라고 기계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영장 청구서에서도 상당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더라도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법원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각을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아서 기각한다라고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날개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식의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 부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각이 되면은 기각이 된 대로 왜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배경도 중요하다 이런 설명인데 영장 심사는 유창훈 판사가 이제 직접 심리를 합니다. 이 김의겸 의원이 이 담당 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서울법대 동기라고 연관성을 주장을 했는데 또다시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지금 뭐 여론에서도 유창훈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 법무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인데 본인이 뭐 말을 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보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게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저렇게 저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 92학번입니다. 1973년생이에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이 27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같은 73년생이에요. 근데 서울대 법대 93학번입니다. 93학번이죠. 하는 한 해 뒤에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연수원도 29기로 사실은 2해 미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유창훈 지금 부장판사가 3명의 지금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있는데 제일 고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장이 처음에 접수됐을 때, 즉 이 체포동의 처음에 구속영장이 처음에 검찰에 발부해서 처음에 바로 이제 법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번이었던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돼 있거든요. 예. 자,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보면 다 예상을 해왔습니다. 18일쯤에 이게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마치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전략인 것처럼 저렇게 또 꽤 맞추다 보니까 두 사람이 동기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법대 저때만 해도 사법고시가 있을 때거든요. 예. 대충 들어가면 그냥 본인들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사실상 교육관계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서클이나 뭐 등등 이런 거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비춰보면 전혀 조금만 확인해 보면 이게 사실관계 아니라는 게 드러날 텐데 네. 저렇게 또 저것도 KBS 방송에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저게 또 그냥 퍼져나가게만 하는 것인데 저러니까 김학겸 의원은 그동안 몇 번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걸 자꾸 이렇게 인터뷰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사례가 있었거든요. 김의겸 의원 이번에도 저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야가 됐든 뭐 민주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네네.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뭐 판단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판단의 예. 결과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뭐 실제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판사는 증거와 증거로서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김우겸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얘기하는 거에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래구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을 발부했고요. 이성만에 대해서는 또 기각한 판사거든요. 어떻게 판사가 좀 어떤 성향인지도 미리 알아보는 건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결과로 판사가 어떤 뭐 친여라든지 친야를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좀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은 발부가 됐어요. 예. 근데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시점이었던 건 또 맞습니다. 그때 뭐 녹취 등등은 나와 있긴 했지만 이 돈의 흐름 같은 게 아직 덜 파악이 된 상황에서 이 피해자의 방어권을 생각했을 때 이 수사 상황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거는 영장 발부가 불효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또 윤관석 의원은 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이 어떤 비난 가능성 면에서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영장심사 결과는 사실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속될 경우, 기각될 경우 두 상황 다 파장이 상당할 텐데 가정입니다만 이 만약 구속되더라도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반면 비명계에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구속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자, 뭐 친명계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옥중 당무를 볼 것이다. 내년 총선 공천도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할 것이다. 이런 주장,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아니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정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사실 이 정도 되면 당대표가 보통 사퇴를 하고 책임을 지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사실 사퇴가 그냥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여러 가지 봅니다. 뭐 자신의 그 수사에 그 수사를 범죄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거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막 이런 걸 처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옥중 공천이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는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 공천의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인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나가면 실제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옥중 공천이라는.
지금 근데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정 전 최고께서 거의 이렇게 확정짓듯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만약 구속을 좀 피한다면 반란표 색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럼 더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표를 어떻게 색출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색출한다는 건가요? 관심법인가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그 가결표를 던졌을 만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근데 추측을 하거나 밝히지 않은 사람을 의심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의심이지 이게 확정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밝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본인이 밝히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색출을 해서 뭐 어떻게 뭐 정청래 최고처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누군가 정청래 최고 가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아니라고 하면 그걸 아니 어떻게 밝힐 것입니까? 자기가 어기구 의원처럼 차라리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저는 누군가 예를 들어 같은 자당의 의원들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왜 뺄셈 정치를 하려고 그러죠? 오히려 지금 당 내에서 오히려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라는 테두리를 지켜가야지 민주당이 테두리를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정치는 뺄셈 정치 하다 보면 결국 혼자만 남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반란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 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분열의 기로에 그야말로 서 있습니다. 이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있는데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지금 친명계 지도부 일부입니다. 이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고 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현정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그럼 박찬대 최고위원한테 박찬대 최고위원 가결표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증명하죠? 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예를 들어서 가결표 던졌을 것이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본인 사진 찍어뒀나요? 못 증명하잖아요. 본인은 말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뭘 찍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궁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이런 정당이라는 게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친명계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분위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무리다 했는데 당시에 결국은 이 새천년 민주당 세력과 함께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결국 뒤집어지면서 열린 우리 당이 열린우리당이요. 결국은 이제 다수를 차지했잖아요. 그 국면하고 지금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과 지금의 상황들을 뒤집으려 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은요 민주당에 주어진 저는 천재일우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기회다. 왜냐? 민주당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민주당을 자신의 어떤 방탄으로 다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번에는 좀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럼 공천장을 이제 서울구치소 가서 받을 거예요? 공천 사람들이 다 서울구치소 가서 이재명 대표가 사진 찍고 수위 입은 사람하고 찍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지금 구치소에 구속되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이 공천장 줬습니다. 이거 흔들면서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친명계들이 자신의 공천 때문에 그걸 못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때문에 당을 망치는 행위예요. 즉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과감하게 끊고 뭔가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는 법원 가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강한 이재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는 그분의 할 일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을 위한 좀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국민의힘 목소리도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 구하려고 모든 권력을 쏟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왜 할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자기 범죄 혐의 그거에 대해서 수사 피하고 구속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예.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탄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아니라고 했죠. 뭐 윤석열 뭐 정권 뭐 무도한 정권을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난번에 그 단식 중에 그 체포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 전에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부결해달라고요. 저는 그걸로 이미 그 도피행위 어떻게 보면 그 혐의가 있는 자가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를 그 단식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계속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 그 엄청난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그 행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 강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볼 때요. 이 단식도 굉장히 그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도주 우려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렇죠. 그 방법으로 네. 생각을 했을 수도 예, 있다. 예, 예. 뭐 그 추측입니다만 네. 그런 의견을 주신 거고 사실 뭐 친명계에 맞서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현재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해당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2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책임짐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는 현상인데 지금 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 지금 현재 이 최고위원들이 아주 직접적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현재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가결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비명계에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이 대표가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맹비난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긴급의총에서 본인이 실제 가결표를 던졌다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의원도 2명이나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가 내려놓겠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 앞에 하는 발언입니다. 그때도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걸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민주당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선택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변동이 하나 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이걸 비회기 중에 넘겨서 우리가 영장실질을 바로 받으러 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이 수사는 1, 2년 된 것도 아닙니다. 엄청 오래됐고요. 예.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이 됐고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던 일 거의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 스케줄을 가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과연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사실상 부결적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다소 바꾸는데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비명계 의원들은 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결을 언급했지만 부결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친명계, 비명계 저희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각 의원실별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이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탄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결표를 던지신 의원들이 구속영장을 바라고서 찍었다고 가결표를 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얘기한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했기 때문에 바뀐 입장보다는 그 전에 입장을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결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각을 바라지만 당당히 심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에서 요청을 하는데 당연히 자당의 의원이고 자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법원에 가더라도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저는 탄원서 제출 요청이라는 것이 뭐 강제성을 약간은 띄었다 치더라도 이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실제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탄원서라든지 이런 걸 내리는 경우는 좀 듣기 드물기는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많이 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러한 민주당과 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어떤 호소하기 위해서 저는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참 이재명 대표 사건을 쭉 보면서 참 새로운 면모를 많이 봅니다. 어떤 면일까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 탄원서라는 건요, 형이 확정되거나 할 때 형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가정의 사정도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탄원서는 많이 냈습니다. 예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도 감형이라든지 이걸 요구하는 탄원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구속되는 단계에서 탄원서 낸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판사가 이 사람을 지금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필요하냐, 그 불구속에 하느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의원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박과 수박이 아닌 사람을 갈라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당이 이게 지금 무슨 전체주의 정당도 아니고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 아니 본인들이 지금 국회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이런 의원들한테 지금 뭘 찍었느냐? 당신 고백해라. 그리고 찍은 사람의 수박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지금 이 북한에 있는 정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좀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정당은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인데. 더 심각하게 저는 느끼는 게 민주당 이 지도부뿐만이 아닙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찬성 추정 명단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낙선 운동을 벌이는 것을 좀 넘어서 무슨 소총 준비 이런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와요. 지금 용의자가 뭐 검거되기는 했는데 이거 마녀 사냥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어이가 없는 사실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국회의원들이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이 색출 작업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 거의 심리적으로 거의 분당 수준으로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색출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색출을 하겠어요? 그냥 찍어내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개딸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면 당 전체가 사실은 이제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어이가 없는 지점이 이재명 대표가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쭉 읽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색출 작업해라. 라는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들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 참 지금으로서는 난감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어제 이제 입장문을 내놨고 사실 뭐 또 다른 해석들은 지금의 위기를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힘 없이 정진하겠다라는 의미와 관련한 해석은 어쨌든 당대표직에서 지금은 내려오지 않겠다. 그리고 색출이라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탄원서라는 건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탄원의 의미를 담는 겁니다. 우리 당대표고 직무집행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어서 이게 설사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가결표의 의미는 영장실질을 받으러 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시켜달라는 것과 또 상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뭔가 색출 작업이다, 골라내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참 뭐 지지층과 지도부가 이렇게 나올 상황을 예견이나 한 것인지 사실 어기구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찍은 부결 투표용지를 공개를 했고 또 고민정 의원은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국회법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들은 다 무기명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과거 이제 독재 시대에는 이걸 무기명 투표로 해야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진짜 옛날에는 보복을 당하거나 그러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권력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당원들이 오히려 강성 당원들의 어떤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부결을 본인 스스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까지 올리시긴 하는데 네. 뭐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또 오해받는 것도 싫으시니까 사진까지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공선법과는 다르게 뭐 우리는 보통 투표용지 찍으면 그게 이제 불법에 해당하지만 이 국회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참 지금의 당의 상황이 감정적으로 많이 격양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씁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뭐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건 뭐 각 당이 다 똑같은 사유라고 봐요. 국민의힘도 약간 이제는 태극기 부대가 있으면 또 거기에 가셔가지고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금 후보자도 보면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 가셔가지고 뭐 굉장히 과격한 발언 하셨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어기고 있는 충남 당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투표소가 찍으면 이게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깨지면 누군가 권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탄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버젓이 찍어서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그다음에 헌법을 존중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지지층 일부가 반발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름 찍고 한다?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한다? 저는요, 이거는 정말 다른 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 한번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얼마나 소신이 없으면 이런 압박에서 그냥 본인들이 뭐 가결표 던졌다는 걸 그냥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결표 던졌다는 거를. 고민정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지도부입니다. 당 지도부인데 그거 좀 압박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는 결백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지도부를 두는 당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적절한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나온 대책이 사실 박광훈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총사퇴였거든요. 이런 건 좀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책임이 왜 박광훈 원내대표한테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 당론으로 이걸 왜 못 정했을까요? 지금 현재 친명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친명 지도부예요. 당 지도부가. 그러면 그 지도부가 앞장서서 다 친명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갔어요. 그래놓고 뭐 자율투표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왜 원내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당 대표 역할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 자체가요.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시는 분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바로 또 26일 날 원내대표 선거일을 잡아요. 근데 26일이 무슨 날이냐면 영장 실질 심사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왜 그 날을 잡았을까요? 이걸 모르고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친명, 자기네들 말 잘 듣는 그 친명계 원내대표로 갈아치우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옥중 공천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아직 구속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분출을 하면서 사퇴를 한 거고 반면에 당 지도부는 현재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점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요.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확정짓진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의원들에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당대표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원내대표가 져야 됩니까? 원내대표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다. 그리고 그 시점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시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국회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이 정기국회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고
원내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 시점, 그런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과 겹치는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내일이 후보 마감일인데 시점이랑 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시점이 뭐 있었어요. 오묘하게 그렇게 잡힌 예. 것은 있어요. 근데 지금 27일부터는 또 추석 연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이번에 꽤 깁니다. 일주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추석 연휴가 바로 끝나면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원내대표 그 휴일 동안에 없어버린다면 거의 한 10일 넘게 공백 상태가, 그러니까 어저께 했으니까 거의 2주 정도의 예. 공백 상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네. 다음 주 월화수 중에 하루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도 예. 하고 또 예. 이번에 또 지역구 의원들은 또 지역에 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원내대표를 빨리 뽑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그 지난번 원내대표를 어찌 보면 박강원 원내대표 비명계에서 그렇죠. 선출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지금 빨리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부분 차치하고라도 어찌 보면 원내와 당의 최고 집행부가 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고 아마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에서 뽑지 않을까, 선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거론되는 의원들이 김두관, 박범계, 홍익표 의원 등 뭐 실제 친명계 의원들인데 뭐 아직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분들 가운데 지금 나오는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악수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수다 계속.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제가 아까 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예전의 민주당, 어떤 면에서 진보와 중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민주당, 이런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본인들의 이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자, 이제 가결표 던진 사람 나가. 이제 부결표 던진 사람만 모여서 하겠다. 그리고 더 친명계로만 똘똘 뭉치겠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하겠다.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개딸이라는 분들이, 그 나와 시위하는 분들이 뭐 보이기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100만 당원 중에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마찬가지로 진짜 이 민주당의 민심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대표 뽑을 때 뭐 77%로 뽑혔다고 그러지만 투표율이 확 낮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자기 당원들의 제대로 된 민심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계속 악수만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를 패배봐야 이제 그때 정신 차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 민심이 마지막 경고를 준 겁니다. 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방탄하지 말라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마저 활용 못하고 더욱더 악수만 둔다 그러면 글쎄요. 과연 저는 이 정당이 온전하게 갈지 제대로 갈지 아니면 분당 상태로 갈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이 내일 오후 6시이고 아직까지 등록한 의원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관련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내년 4.10 총선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거나 사퇴해도 국민의힘은 웃을 수만은 없다.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런 관측도 지금 전국과 맞물려서 나오는데 이 내용부터 좀 볼게요. 이제 저거는 이런 가정인 거죠.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구속이 되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표였고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 전체를 힘들게 했으니까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개혁과 만약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민주당에 큰 변화가 있다면 네, 변화가 있다. 근데 그 변화가요.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이 실질적으로 분당 상태를 초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정말 좋은 의미의 실제로 개혁을 한다면 개혁을 만약에 혁신이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은 좀 어렵죠. 그건 뭐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 민주당이 상대적이 있는 게임이니까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을 얻고 못 얻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스스로
어떻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총선 준비에 저는 매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과 친윤계 인사들이 당선이 좀 쉬운 텃밭만 노린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당들이 보면 선거에 승리한 그런 비법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응원군들을 많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항상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선거에 이깁니다. 예. 더군다나 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선거구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다 결과가 뒤집어져요. 그렇죠. 전체 결과를 놓고 보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것이 지역구에서 전부 다 빌어지면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게 현재 우리 선거 제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은 더 기회를 줘야지라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정에 또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면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국면 우리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앞으로 계속해야 돼? 라고 한다면 국민들로서는 안정을 기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이 정부 여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 즉 이 물가 문제라는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선거가 좋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인재가 일단 모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다들 쉬운 지역에 가고 있고 예. 특히 경기라든지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는 굉장히 약하다. 이 위기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만 비난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지금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지금 아마 김기현 체제가 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본인들의 뭔가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결과가 있을 걸 봅니다.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불과 이제 2020년이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선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대승으로 이끌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장제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차출설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본인들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갈까? 예. 최근에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명단을 요청했는지 그냥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 그런 부산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신 분들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커리어의 장점을 가지고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좋은 지역구, 힘들지 예. 않은.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 민주당도 서울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내년 선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오히려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악순환입니다. 서로 지금 뭐 이렇게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긴장하지 않게 하면 여기도 안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개혁되지 않으면 민주당도 개혁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예. 개혁되면 저는 국민의힘도 개혁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권이잖아요. 네. 정 대통령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왜 이런 인물들이 안 모인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집행부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두 않나 분이 싶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스스로 빚을 내는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략이 심각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수도권은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위기예요, 이미. 네. 위기 상태인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 위기를 뛰어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느냐의 문제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이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옛날에 뺏겼던 지역,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지역, 예. 그 지역에서는 이번에 이겨야 된다는 전략을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려면 핵심은 뭐냐면 미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공천 무렵에 바로 공천에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수도권이 어렵다고 하면서 네. 수도권에 가면은 그 표심이 우리한테 올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각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마하고 싶은 자는
그 바닥부터 뛰어서 시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야 된다. 예.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10 총선 2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 상황을 잠깐 짚어봤고 민주당도 좀 볼게요. 이게 사실 앞서 나눈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건데 비명계가 공천에서 뭐 지금 체제가 유지돼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때는 어떤 상황이 도출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전쟁 보면 수준이다. 각 지역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예. 거기에 비명, 친명, 뭐 친문 다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지방선거도 패배를 했고 예. 정권도 뺏기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너무나 많아요.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 간에 지금 내부 그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예. 국민의힘과는 좀 반대예요. 국민의힘 경쟁할 사람이 없는데 예. 여기는 경쟁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전부 다 각 계파의 어떤 대표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왜냐? 친명들 입장에 친명이 물러날 경우에 그 후보들이 전부 다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비명계들은 또 비명계들 마찬가지로 전부 다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단위에서 지금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 따는 게 있는 것이고 정리가 안 되면 밑에서의 어떤 내부 표갈람 먹기가 이게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공천 후유증 이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내용도 잠깐 하나 짚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일단 총사퇴를 했고 오는 25일 본회의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야가 합의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게 되고 지금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백 현실화되네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됐죠. 그렇다면 이 신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왜 신고하지 못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면 법을 잘 몰랐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과의 친분 이외에 어떤 근거를 갖고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있기도 마련인데 지금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버린 카드 아느냐라는 언론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임 인선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버린 카드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의견인데 뭐 최소 한 달 동안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 보면 조금 전체 분위기를 좀 다운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예. 지금 뭐 여야가 너무 이게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감정이 이균용 고조돼 후보자의 이 투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 차라리 조금의 어떤 서로 냉각기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 물론 개인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대법원장으로서 했던 법리나 여러 가지 면에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하고도 계속 하셨잖아요. 물론 그거와 비교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나 이분의 어떤 이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대법원장을 못할 만큼 결정적인 건 아니다. 저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 새로 나오는 내용들도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